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혼하고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 전문직 여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문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평범했던 제가 이혼한 전 남편 때문에 전문직을 갖게 되어 일부러 강조하고 싶어서 썼어요. 저는 남편한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노후가 짱짱한 전문직 여성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이런 말 진짜 이상한데 지금의 저는 원수 같은 전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오히려 저를 갈궈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가끔 아리까리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왼수 같은 그놈한테는 절대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평소 저 말고도 씩씩하게 자기 행복을 위해 이혼한 많은 분들의 사연을 공감하며 듣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애청자가 아닌 주인공이 되어 제 사연을 소개해볼까 하는데 부디 제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럼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인 제 사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나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4살 차이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꽤 잘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기로 했는데요. 계속 만나다 보니 저는 많이 덜렁거리는 반면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라 좋았어요. 가끔은 애정어린 잔소리도 하긴 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진 않아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남편과 만나면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깜빡깜빡 하던 실수도 많이 줄어서 좋은 점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나이 차이는 4살이었지만 남편은 훨씬 어른스러웠는데 남편은 저를 많이 귀여워했어요. 어쩜 자기는 실수를 해도 이렇게 귀엽냐? 신기하네. 이런 말을 진짜 자주 했는데 저는 그때 제가 정말로 귀여운 줄 알았어요. 평상시 부모님한테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는데 남편이 귀엽다 귀엽다 해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천번 만번 후회하는 일이지만 저는 점점 남편에게 의지하는 면이 많아졌죠. 남편은 자기한테 의지하는 저를 귀찮아하지 않았죠. 워낙 책임감이 강하고 챙김을 받는 것보다 챙기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저희는 정말로 궁합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합이 잘 맞았어요. 그러니 연애하는 3년 반 동안도 싸우거나 꽁한 일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는데 둘 다 홍기가 찬 나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또한 양가 집안 형편도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할 것도 없어서 정확히는 아니었지만 얼추 반반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었어요. 다만 그 2년 동안 제가 유산을 한 번 해서 상심이 컸었는데 그때도 남편의 지극한 정성에 저는 저만큼 결혼을 잘한 여자도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1년도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을 자책했는데 제가 유산을 한번 겪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시작되었어요. 사실 저희 회사가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위태위태하게 느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하루빨리 이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도 전에 저는 예고도 없이 정리해고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고 연봉의 30%를 더 받는 조건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겸사겸사 좀 쉬면서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막말로 저한테는 남편도 있고 아직 아이도 없으니 급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건 순전히 제 생각일 뿐 남편은 아니었어요. 뭐야, 오늘도 집에만 있었어? 아니, 이력서 낸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거야? 나 아직 이력서 안 썼는데? 자기야, 나 지난주에 회사 나왔잖아. 이번 달은 좀 쉬엄쉬엄 해보려고. 뭐? 이번 달을 그냥 통으로 놀겠다는 거야? 에이, 그럼 안 되지. 그럼 그동안은 뭐 나만 돈 벌어? 그야, 그건 미안한데 내가 영영 놀겠다는 건 아니잖아. 나도 다시 일할 거야. 그러니까 괜히 시간 버리지 말고 최대한 이력서는 많이 써서 보내. 지금 자기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나는 자기가 정리해고됐다고 해서 농담하는 줄 알았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자기가 그럴 정도면 내 마음은 뭐 오죽하겠어? 나도 멘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는 좀 탄탄하고 비전 있는 회사에 가야지. 그래서 더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 그런 허울 좋은 핑계로 사람이 게을러지고 늘어지는 거지. 그러지 말고 당장 할 수 있으면 일단 아무 일이라도 해. 그러다 좋은 자리 있으면 옮고 가면 되지. 내 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기는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나이고 위치야. 저는 불필요하게 냉정한 남편의 조언에 마음이 상했어요. 자기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했지만 저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옛말에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고 저는 남편이 부은 휘발유에 속이 활활 타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저도 알고 있는 제 현실을 남편이 저리도 콕 집어 이야기하니 서운하다 못해 남편이 얄밉더군요.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고 제가 와이프인데 일부러 나쁜 소리는 하지 않았을 거라 애써 남편의 뜻을 헤아리고 싶었고 듣기는 거북했으나 남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애를 썼는데 다시금 취업을 하려고 하니 남편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 연봉이 생각한 것과 맞으면 일이 별로였고 일이 좀 괜찮다 싶으면 연봉이 별로였는데 한번 정하면 오랜 시간 그 일을 하고 그 돈을 받아야 하니 저는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내심 더 적성에 맞고 괜찮은 일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상하게 미련이 남았는데 일단 퇴직금도 있으니 조금만 더 새로운 일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재취업에 대한 압박을 해왔고 저는 마지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업 박람회도 다니고 연주를 총동원해 제 적성에 맞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려 공을 많이 들였는데 생각보다 저한테 맞는 회사를 찾는 게 쉽지 않아서 골치가 아팠어요. 전에 회사에서는 제가 마케팅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사실 전공도 디자인이고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무슨 네가 디자인이냐고 격리 일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해야 하지 않냐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신혼 때와 너무나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랑 살고 있는 기분까지 들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렇게 가시방석일 수가 없었어요. 또한 한 꼼꼼하는 남편의 성격은 저를 더욱 옥죄어왔는데요. 제가 월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하더군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활비를 다 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급기야 내가 자기 부양하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이딴 말까지 했는데 그때는 저도 발끈했죠. 물론 자기가 나 먹여 살리려고 결혼한 건 아니지. 근데 내가 뭐 일부러 이래? 나도 열심히 찾고 있어. 열심히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재고 있는 거겠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일 텐데 뭘 그렇게 따지는 거야? 그냥 집이랑 가까운 회사 다녀.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솔직히 자기가 뭐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아니잖아. 고작 해야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뭘 더 따지는 건데. 자기가 이러고 있는 시간에 까먹을 돈을 생각해야지. 자기 퇴직금 그거 이렇게 하면 금방 바닥나. 나도 알아. 그래서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걸핏하면 생활비 타령하면서 사람을 못살게 굴고 있잖아. 내가 뭐 얼마나 놀았다고 이래. 나 이제 고작 한 달 쉬었거든. 한 달이면 30일이야. 어떻게 사람이 30일을 노냐? 그리고 그 30일 동안 나만 일해서 돈 벌었잖아. 우리 결혼할 때 약속한 거 잊었어? 결혼도 반반, 결혼 후에도 반반, 각자 집에 효도는 셀프.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근데 이게 반반이야? 나 혼자 독박이지? 왜 자기가 독박이야? 나도 아직은 생활비 반 내고 있잖아. 그러다 그 돈 다 떨어지면 그땐 어쩔 건데? 나는 불안해서 그런 점이 싫다고. 남편은 마치 제가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쉰 사람처럼 저를 달달 볶았어요. 제가 일부러 남편 덕을 보려고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는 너무 억울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는데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죠.
저는 나름 미역국도 끓이고 작은 스카프 선물도 준비하며 제 딴에 할 수 있는 성의를 보이려 했어요. 그리고 생일 당일 남편은 저와 상의도 없이 거금 100만 원을 턱 하고 시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같이 사는 부부지만 저는 남편이 그 정도의 거금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제가 실직한 가운데 남편이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서 뭐 내가 벌어서 내 부모 용돈 드린다는데 자기가 왜 나를 세우는 거야? 꼬우면 자기도 벌어서 장인 장모님 용돈 드려. 설마 내 돈으로 장인 장모 용돈까지 드렸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이상한 소리 할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맹세코 남편이 시댁에 용돈을 들여서 화가 났던 건 아니었어요. 더욱이 남편 말처럼 남편 돈으로 친정에 효도할 생각도 없었는데요. 다만 저한테는 그렇게 돈돈돈거리며 야박하게 사람을 잡더니 자기 혼자서는 저리 효자노릇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게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저한테 빨리 취직을 하라고 쪼는 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자기 눈에는 일하기 싫고 자기 돈으로 놀고 먹고 싶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열받더군요. 그리고 그즈음 했던 고민은 정년이 없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러다 공인중개사만한 직업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공부에 매진했는데 남편이 제가 공부하는 문제집을 슬쩍 보더니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젠 작전을 바꾼 거야? 공부한다고 하면 뭐 내가 우리 와이프 공부하는구나 이러면서 봐줄까 봐서? 야, 공인중개사 시험이 뭐 쉬운 줄 알아? 거의 변호사 되는 거랑 다름이 없대. 그런 시험을 자기가 본다고? 될 것 같아? 이렇게 저를 아주 깔봤는데 저놈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남자가 맞나? 치가 떨렸어요. 사람을 개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렇게 저를 조롱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공부에 매진했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남편의 말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정말 어렵더군요. 한글인데 몇 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왜 그렇게 외워지지가 않는 건지 스스로도 많이 화가 났는데 남편이 그거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그동안 시간만 쓰고 돈질하랬네. 이렇게 또 저에게 비아냥거릴 게 훤히 보여서 심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공부는 분명 한계가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친구의 제안으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어요. 친구도 사정이 있어 회사를 휴직하게 되었는데 바람 좀 쐬고 오자고 저더러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콧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친구 차에 얻어 타게 되었는데요. 그때 묵었던 숙소가 에어비앤비라는 거였어요. 보통 여행을 가면 호텔이나 펜션, 그것도 아니면 모텔을 가곤 하는데 일반 가정집을 숙소로 쓰다니 신기한 체험이었죠. 그리고 친구는 요즘 이런 숙소 엄청 많아. 임대해서 집주인 허락받고 숙박업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작은 거 하나 해볼까 어쩔까 고민 중인데 괜찮지? 라고 자기 계획을 얘기하는데 저야말로 그 말에 솔깃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청소하고 집 꾸미는 게 나름 재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더 이상 집 꾸미는 그런 짓은 안 하게 되었지만 친구 말처럼 제 손으로 직접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더욱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을 다 까먹으면 그 이후로는 앞이 깜깜했었는데 못 먹어도 고라는 심정으로 저는 무조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돈에 맞춰 싼 월세방 하나를 계약해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당연하죠. 또 어떤 트집을 잡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저는 망해도 저 혼자 몰래 망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저는 첫 에어비앤비 숙소가 마련되었고 저는 호스트 등록을 본격적인 임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예약이 들어오던 날 얼마나 두근두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쁘게 꾸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손님도 좋아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랐어요. 소품 하나하나 신경을 썼고
집에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향을 위해서 호텔에 들어간다는 비싼 디퓨저도 가져다 놨는데 다행히 첫 손님이 리브는 너무 감동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 저렴하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저의 취지가 잘 반영이 되어 호평이 이어졌는데 그때는 청소도 제가 하는 등 정성을 쏟았죠. 그리고 하나가 잘 되니 또 하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을 찾아준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사업을 하는 재미에 빠져 지낼 쯤 저희 아빠의 생신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처럼 현금 100만 원은 아니지만 스포츠 브랜드 패딩 점퍼를 선물로 사다가 집에 놓았는데 그걸 본 남편이 기겁을 했어요. 뭐야, 이 비싼 걸 왜 샀어? 이러면서 저희 아빠 생신인 것도 모른다는 듯 말을 하는데 제가 일주일 전부터 시간을 빼놓으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이 일부러 그러나 심기가 불편해지고 있었는데 이윽고 저희 아빠 생신이란 생각이 났는지 설마 이거 장인어른들이라고 산 거야? 김소영 돈 많네. 이런 점퍼 4, 50만 원 하지 않나? 이봐봐. 오리 아니고 거위네. 이러다 퇴직금 다 쓰고 없겠다. 이러면서 아주 사람 속을 박박 긁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니 내 돈으로 내가 샀는데 왜 10이야? 퇴직금으로 샀던 벌어서 샀던 자기 돈 아니잖아. 라고 대받아쳤고 그날 저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유치하게 자기는 이제부터 처가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원래 효도는 각자 셀프로 하기로 했지. 그니까 생신이든 뭐든 그 집 자식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자기도 이제 우리 집 챙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는데 정말 열이 머리 끝까지 뻗쳤어요. 저는 이미 시부모님 2분 생신을 같이 가서 보냈는데 이제 와서 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런 인간 좋다고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러자고 한 저였는데 저는 그때부터 시댁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어요. 사실 시부모님과는 사이가 나쁠 것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남편이 저러니 저도 어쩔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없이 친정에 가게 된 저는 끝내 남편과 사이가 나쁘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제 얼굴 표정을 보고 저희 엄마가 왜 혼자 왔어? 혹시 이서방이랑 싸웠니? 라고 눈치를 채셨고 저도 그때는 답답한 속을 하소연하고 싶어 생일은 아빠한텐 죄송하지만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희 친정 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보다 먼저 시집간 친정 언니와 형부도 뭐 그런 치사한 놈이 다 있냐고 열변을 토하는데 이래서 내 식구가 편하고 좋다고 하는 건가?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 앞으로 처가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사위볼기대 따윈 하지 말라고 저도 말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지만 친정언니는 그래 오지 말라고 해. 누가 지 얼굴 보고 싶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진짜 못 쓰겠다. 네가 돈 안 번다고 꼬라지 난 거잖아. 이서방 요즘 차 안 팔린다니? 언제는 잘 나가는 딜러라 돈도 많이 번다고 사람이 그렇게 여유 있는 척을 하더니 그거 다 뻥이었어? 무슨 남편이 그래? 야, 안 봐서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며 오히려 저희 남편이 친정에 오지 않는 게 더 좋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저는 친정에 부부 사이가 나쁘다고 커밍아웃을 해버렸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왜인지 가벼웠는데 남편은 저 보란듯이 치킨에 맥주까지 마시고 거실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얄밉고 정남이가 뚝 떨어지던지 저는 기필코 돈을 많이 벌어서 남편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하여 임대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고 싶었고 여차하면 내가 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다음 집을 계약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임대수만 늘리지 않았어요. 돈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 공부도 엄청 하고 강의도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집을 많이 보러 다니니 보는 눈도 생기더라고요. 거기다 매일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봐서인지 전에는 그렇게 외워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도통 몰랐던 용어들이 익숙해지고 이해도 잘 됐는데 그래서 반 포기 상태였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는 임대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며
매일 알차고 바쁘게 보내는데 돈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벌고 있었어요. 임대업이라는 게 주말이나 성수기 같은 시즌이 있다 보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저는 청소 인력도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하고 있으니 더욱 제 앞에 떨어지는 수익이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취업도 하지 않으면서 밖에 나가 놀기 바쁜 한심한 사람으로 봤죠. 또 나갔다 왔어? 요즘 뭐 한다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다 몰래 바람이라도 피우냐? 아니면 뭐 알바라도 해? 하루는 취직은 안 하고 왜 그렇게 쏘다녀? 남이사, 내가 내 발로 나가는데 자기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해? 우리 서로 신경 안 쓰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나?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부부인데 서로 신경을 어떻게 안 쓰냐? 그리고 자기도 잘 생각해봐.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바닥나는 거 순간이야. 그럼 자기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건데. 그러지 말고 내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지금 당장 일하기 싫으면 애라도 낳자. 애 키우고 집에 있는 거면 내가 생활비는 전적으로 다 부담할게.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는 거니까 인건비 굳는다고 생각하면 또이또이지. 어때? 어떻긴 뭐가 어때? 내가 왜 자기 뜻대로 애를 낳아야 하는 건데. 그런 건 우리 사이가 좋으면 언제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럴 정도로 사이가 좋나? 아니잖아. 괜한 헛소리 그만하고 지내던 대로 지내. 그래서 뭐 자기는 애도 안 낳고 계속 이렇게 산다고? 김소영, 진짜 왜 그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솔직히 말해봐. 나랑 결혼한 거 취집한 거였냐? 내가 진짜 설마 했지만 그래도 아니겠지 하면서 못 물어봤는데 대답해봐. 뭐가 어째? 취집? 지금까지 나를 그런 여자로 본 거야? 자기 나 회사 잘리고 단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천천히 쉬면서 일 찾아보라고 말한 적 있어? 없지. 나는 그런 게 서운해. 그리고 그것뿐이야? 치사하게 네 집 우리 집 나누면서 나더러 꼬우면 벌어서 우리 집에 용돈 주라며.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어딨어. 나라고 뭐 회사 잘리고 보내는 시간이 쉬웠는 줄 알아? 그런데 뭐 이젠 아주 나를 취집하는 여자로 만드네. 진짜 어디까지 할래? 이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백수 와이프 건사하기 싫은데 그냥 헤어지자. 잘 됐네. 우리는 애도 없으니까 이혼 서류 갖다 하면 바로 남남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내일 당장 우리 이혼 접수하러 갈까? 저는 흥분한 나머지 이혼 소리를 먼저 했어요. 사실 그 전에도 수없이 생각한 이혼이었는데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낸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하지만 결단코 이혼 소리를 홧김에 한 건 아니었는데요. 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작 이혼 소리를 들은 남편은 자기 딴에는 저랑 이혼할 마음은 없었던 건지 그 이후로 입을 꾹 닫았는데 대신 각방을 쓰면서 냉전의 시간을 길게 가지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야 편하고 좋더라고요. 괜히 붙어있으면 더 신경 쓰이고 괜히 또 10이나 붙어 싸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저는 혼자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편하게 있었어요. 그렇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저희는 무늬만 부부이고 가족이 남남으로 지냈어요. 그래도 한때는 죽고 못 사는 인꼬부부라 불리던 우리였는데 그런 시간들이 다 꿈이었던 것 같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예전보다 더욱 공인중개사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땐 공부만 한 것이 없었어요.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니 저는 그해 드디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남편에게는 일단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황당하게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자 남편은 이거 봐. 결국 포기하고 문제집값만 버렸지. 그러게 내가 그거 아무나 합격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진짜 인간의 인성이 저렇게까지 바닥이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 생각과 달리 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그 비아냥거림이 웃기는 코미디처럼 웃기기만 했는데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이 어떤 표정과 말을 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 첫 월급을 받게 되던 날을 디데이로 남편에게 모든 걸 알려줄 생각이었는데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 줄 생각이었어요. 사실 제가 다시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면 남편이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하게 되어 저는 미용실도 가고 옷도 좀 사고 제 자신을 좀 꾸미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뭐야, 왜 갑자기 멋을 부려? 그러고 어딜 가는데? 혹시 나 몰래 로또라도 맞은 거야? 라며 헛다리를 짚는데 괜히 기분이 으쓱하고 좋더군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로또 맞았어. 대박이지. 나중에 알려줄게. 라고 남편의 애간장을 좀 녹여볼까 했는데요. 남편은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로 제가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아내려 했는데 친정에 가서 물어봤다 하더군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제가 직장 잃고 남편한테 서러움을 잔뜩 당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장 제가 임대사업도 하고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해서 부동산 일도 하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 알려주셨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을 저희 엄마가 그리고 우리 딸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우리한테 월마다 100만 원씩 주고 있어. 자네가 그랬다며? 자네가 자네 부모한테 용돈 주는 거 꼬우면 우리 딸도 벌어서 우리 용돈 주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돈 벌자마자 100만 원씩 주더라. 아이고야, 이걸 사위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그러게, 왜 우리 딸을 무시하고 그러나?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부부가 왜 부부인데? 어려울 때 보듬어주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게 부부 아닌가? 이렇게 제가 1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남편에게 일장연설도 하셨는 모양인데 남편은 그저 제가 친정에 월 100만 원씩 자기 몰래 주고 있다는 말에만 꽂혔어요. 그리하여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다짜고짜 자기 공인중개사 시험 붙었다며?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업도 했어? 그래서 친정에 월 100만 원씩 들였냐? 라고 따져 묻는데 살짝 김이 새긴 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는 조금 더 있다가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저는 남편이 놀라서 따지는 줄 알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서 알긴 내가 자기 정말 로또 된 줄 알고 처갓집에 다녀왔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 100만 원이라니. 저는 그때 남편이 정확히 어디에 꽂혀 기분이 나빴는지 알았어요. 저 인간은 제가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보다도 제가 친정에 돈 100만 원씩을 주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벌어서 용돈 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막상 정말로 제가 용돈을 주고 있다고 하니 그걸 가지고 엄청 약이 오른 모습이었는데 남편은 곧장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진짜 자기한테 서운해. 왜 나를 속여? 나한테 다 오픈하지 않은 저희가 뭐야? 저희라. 저는 남편의 내로남불식 논리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자기는 저한테 말 안 하고 시댁에 50만 원 드려도 되고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곧장 저도 따져 물었죠. 자기 웃긴다. 부모님 용돈은 자기가 나 속였어. 그리고 내가 따지니까 벌어서 너도 친정에 용돈 주라며. 왜? 이젠 그것도 불만이야? 당연하지. 50만 원이랑 100만 원이 같아? 도대체 나 몰래 얼마 동안 친정에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뭐? 빼돌려? 말 똑바로 해. 내 돈이야. 무슨 돈을 빼돌렸다고 이래?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우리 돈이지. 아무튼 나는 인정 못하니까 지금까지 처갓집에 들인 용돈 다시 받아와.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지? 왜? 나는 평생 취업도 못하고 빌빌거릴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잘 나가서 배 아프냐? 그냥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누가 배가 아파? 나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누가 봐도 딱 꼬라지가 그건데. 나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그만 긁어라. 왜? 이젠 돈도 잘 벌겠다. 정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이래서 여자가 무섭다는 거야. 그렇게 돈 못 벌고 빌빌거릴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더니 조금 돈 좀 만졌다고 저렇게 태도를 바꾸잖아. 네가 잘 벌면 뭐 얼마나 잘 벌 건데? 월 1,000만 원 버냐? 나는 벌어. 저는 유치해진 남편의 말에 헛웃음만 나왔어요. 네, 남편이 외제차 딜러여서 잘 나갈 때는 1,000만 원도 번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 만져보지도 못했고 지금은 또 사정이 달라진 걸로 아는데 남편은 곧 죽어도 자기가 잘 벌었을 때만 기억하고 사람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배 아파 죽으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없어 보였는데 뭐라고 더 쏴붙여줄까 하다가 저는 제 입까지 더러워지는 게 싫어 그냥 말을 말았어요. 그러자 그 남편이 왜 말을 하다 마냐며 이번에는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방방 뛰는데 그땐 저도 모르게 진짜 추잡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냥 마음의 소리가 저도 모르게 툭 제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죠. 그러자 그 말이 충격적이었던 건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얼굴만 붉혔어요. 열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가 생각해도 그 순간 자기 스스로가 추잡해서 창피함을 느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유치함의 끝판왕이 되었는데요. 결혼하고 자기가 번 돈이 많은지 제가 번 돈이 많은지 따져보자고 사람을 들들 볶았어요. 이걸 따져봐야 우리가 앞으로 더욱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이딴 멍멍이 논리까지 펼치며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더는 이 주접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남편이 제 수입을 몰랐을 때는 관계 회복이라는 게 가능할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같이 살기 어렵다고 헤어지자고 말했고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더욱 저를 돈 조금 버니까 남편까지 버리는 이상한 여자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래 이혼해. 근데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하자. 우리 결혼이 깨진 이유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니까 이 집에서 나가. 자기 회사 잘리고 내가 혼자 대출금 낸 것도 있고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지. 그러니까 몸만 나가. 라며 저더러 모든 책임을 지고 제 몸만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데 저는 알겠다고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어요. 일단 전세 계약자가 남편인 것도 맞고 그 전세 얻는다고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받아 제가 수입이 없을 때 혼자 부담한 것도 맞으니 거기서 버티며 치사한 싸움을 하기보단 나가고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법이라는 게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실직했어도 남편과 똑같이 생활비를 냈고 집안일도 제가 혼자서 다 했는데 그 집에 정말로 제 지분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혼하면 법적으로 다 따지고 분할할 건데 남편과 쓸데없이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욱이 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이 있었는데요. 마침 예약이 없는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이혼을 하기 위해 움직였는데 막상 이혼하러 법원에 가자고 제가 연락을 하니 남편은 펄쩍 뛰며 뭐야 정말로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야? 이렇게 딴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더라고요. 내가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여? 그래서 뭐 이혼하러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왜 화를 내?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 나야 당연히 이혼 안 하지. 그런 의미로 일단 장인 장모님한테 드린 돈부터 회수해와. 그럼 내가 예전처럼 잘해줄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내가 미쳤냐?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이혼할 거야. 내가 이혼할 생각도 없이 그 집을 나왔겠니? 막말로 이젠 나도 능력 있고 이혼 안 할 이유가 없지. 이봐봐. 결국 이젠 공인중개사까지 됐고 자기 사업도 해서 돈 좀 버니까 나 버리는 거네. 너 방금 인정했다. 근데 어쩌지? 나는 이제 너랑 헤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 돈도 우리 돈인데 내가 왜? 저는 남편의 얄미운 말에 그럼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아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변호사님은 증거만 충분하다면 이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한테 보냈던 문자 한글까지 총동원의 증거를 수집했고 변호사님은 이 정도면 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그 말이 왜 그리도 안심이 되던지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남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친정에도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좀 놀라셨어요. 하지만 이내 그래 그런 넌 뭐가 좋다고 참고 사니. 생각 잘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너 이제 능력 있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는 우리 딸 편이야. 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고 저는 가족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대로 끝나면 내가 당한 거에 비해 너무 싱겁지 않나? 그래서 최종 이혼이 되기 전에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묘수를 생각했는데요. 저는 월급을 받던 날 평소에는 그런 사치를 부리지 않지만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남편이 일하는 매장으로 갔어요. 그러자 저인 줄 몰랐던 남편이 제가 돈 좀 있는 손님인 줄 알고 저 멀리서부터 굽실거리며 영업을 하려는데 너무 웃기더군요. 그리고는 방금 저인 것을 알고 조금 당황하더니 갑자기 무슨 정신 승리에서 한 건지 태연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뭐야, 자기가 여기 왜 왔어? 그리고 이 차림은 뭔데? 아주 돈지랄을 제대로 하러 왔구나. 왜? 차라도 사게? 꿈깨. 여기에서 네가 살 수 있는 차는 없거든. 돈 좀 벌었다고 뭐 대단한 착각을 하고 온 모양인데 헛다리 짚었어. 그러니까 괜히 개망신 당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래봤자 차가 차지 뭐 대단할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센 척을 하는 남편을 더욱 짓밟아주려 일부러 가짠 타는 듯이 웃고 다른 직원을 불러 매장에 차를 구경했는데 그리고는 남편 보란 듯이 그 매장에서 제일 비싸다는 차를 계약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똥 씹은 얼굴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만 가웃거렸는데 사실 그 차는 제가 아니었어요. 내년이면 친정아빠가 환갑인데 좀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빠가 끌고 다니시던 차를 가져와 제가 탈 생각이었는데 엄마와 아빠가 그 차를 타고 좋은 곳을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 말처럼 차값이 장난이 아니었고 아무리 계열수를 늘려도 차 할부금이 꽤 나가는 건 사실이었는데 언니가 절반은 도와주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자매가 아빠 환갑 선물을 해주기 위해 꽤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 돈을 조금 보태고 나머지를 할부로 뺐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기도 했죠. 그래도 언니의 금전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선뜻 용기를 내기 힘들었을 텐데 저희 자매가 또 그런 면에서는 의리가 좀 있는 편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니 언니는 신나서 그렇게 하라고 저에게 말해줬어요. 야, 나 네 언니다. 나도 내 동생 기 살려줄 돈은 있어. 네 형부가 그런 걸로 뭐라고 할 사람도 아니고 이참에 너는 복수하고 우리 자매 엄마 아빠한테 기깔나게 선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데 언니한테 너무 고마웠죠. 그리고 제 딴에는 최고의 복수를 하고 온 날 저녁 모처럼 신이 난 언니와 제가 친정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술에 떡이 되어 저희 친정집 초인종을 누르고 또 누르며 추태를 부리는데 정말 못 봐주겠는 거 있죠. 그러자 저희 아빠가 인터폰 앞에서 역정을 내시며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술 먹었으면 곱게 네 집에나 가! 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횡설수설 저랑 이혼하기 싫다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 보면 저 인간도 참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끝까지 씁쓸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은 없고 이 상황이 그리고 변해버린 저 때문에 억울하다 서운하다 이딴 말만 계속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그냥 끊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그런 제 목소리를 인터폰으로 그 인간이 들었는지 갑자기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소영이 안에 있습니까? 그럼 저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게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남편을 만나라고 한 건 제가 아닌 저희 언니였죠. 말릴 새도 없이 언니가 나가버렸죠. 현관에 있던 야구 빵망이를 들고 나갔어요. 저희 아빠가 젊어서부터 직장인 야구 모임이 있어서 집에 야구용품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그 중에 가장 단단한 방망이를 가지고 나갔는데 얼마나 휘둘렀는지 남편의 비명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더군요.
결국 남편은 술이 확 깼는지 주랭랑을 쳐버렸고 언니는 다음날 온몸에 근육통이 와서 회사까지 쉬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 놈이 어찌나 겁을 먹은 건지 그 이후에는 또 저희 언니를 만날까봐 저희 친정에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모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 때문에 저희 부모님까지 시달려야 한다면 그건 너무 죄송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남편은 계속되는 소송 중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송 기간이 계속 늘어만 갔는데 남편의 주장은 한결같았어요. 자기는 절대 저랑 이혼하고 싶지 않고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눈물 연기까지 펼치더라고요.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았지만 남편 놈은 꽤나 필사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의 민낯을 봐버린 제가 마음을 바꾸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판사님도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저는 제가 원하는 승소를 하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판사님은 제가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활비를 부담한 점과 전적으로 모든 가정일을 혼자 다 했으므로 남편이 자기 것이라 우기는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저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셨는데요. 남편이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어요. 그 때문에 재판장에서 쫓겨났는데 그땐 정말이지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저는 만족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저를 설득하려고 온갖 진상을 부렸어요. 아마도 저랑 헤어지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국 제가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남편은 완전히 제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어요. 경찰이 남편에게 제대로 겁을 줬거든요. 또 경찰이 하는 말은 무서웠는지 그 후로는 잠잠해졌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걱정이라며 저에게 집으로 들어와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저는 다시 친정으로 들어가 현재까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집도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전부터 저희 엄마가 아담한 텃밭이 있는 주택에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2층 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함께 살고 있지만 따로 독립된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을 구할 생각입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집이라는 건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닌 결국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하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저는 제가 앞으로 구할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끽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저 힘내라고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정말 우연한 기회로 오래된 지인을 만나 헤어진 전 남편의 근황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은 차가 아니라 보험을 팔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그럴 때 도움되게 인떡이라도 좀 쌓고 살지. 새삼스레 그 인간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네요. 그래도 뭐 자업자득이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복수보다는 제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바람인데 혹시 아나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엔 좋은 인연도 만나 다시 예쁜 사랑을 할 수도 있을지요. 부디 그런 좋은 일들이 제 인생에도 찾아와 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강한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